도쿄 시나가와에서 요코하마를 거쳐 미우라반도로 향하는 붉은 전동차. 간토지방 사철 중에서 철도 동호인들과 일반 이용객들에게 유독 뚜렷한 인상을 남긴 철도가 있습니다. 바로 KQ입니다. 보통 사철이라고 하면 완행 위주의 운행이나 안락한 승차감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좀 다릅니다. 철저하게 고속 운행과 고밀도 배차라는 확고한 철학 하나만 봤거든요. 기상천외한 열차 운용, 폭발적인 가속도로 간토지방 교통의 주축이 된 붉은 열차. 오늘은 KQ가 어떻게 간토사철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KQ의 전신인 다이시 전기철도가 설립된 시기죠. 재미있는 건 이때 이미 훗날 신칸센과 동일한 1435mm 표준계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가와사키 다이시 사찰 1100획을 실어 나르는 단거리 노선으로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야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름을 게이인 전기철도로 바꾸고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간선철도만 구축에 뛰어듭니다. 1905년 시나가와와 요코하마를 잇는 노선이 개통되면서 바로 옆에서 나란히 달리는 거대 국철 도카이도 본선과의 치열한 경쟁이 막을 올렸죠. 전용 궤도를 깔고 선형을 고치면서 고속 운행의 틀을 잡았고 시원한 전기철도와 직결해 요코스카와 미우라반도 끝자락까지 세력을 뻗어나갔습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도쿄 남서부 사철들이 강제 통폐합되면서 이른바 대도큐라는 거대 기업에 합병되는 수모를 겪었거든요. KQ만의 색깔도 지워지는 듯 했지만 종전 후 1948년에 대도큐 체제가 해체되면서 마침내 독립,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붉은 전철의 뼈대가 세워집니다. 독립하고 나서도 요코스카선과 도카이도선을 앞세운 국철과의 싸움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시나가와에서 요코하마 구간은 두 회사의 선로가 찰싹 붙어 달리는 격전지였죠. 거대 자본 국철에 맞서 KQ가 꺼낸 무기는 앞서 말한 1435mm 표준계의 장점을 극한까지 쥐어짜는 거였습니다. 넓은 궤관이 주는 뛰어난 주행 안전성을 바탕으로 복선이라는 인프라의 한계 속에서도 당시 사철로서는 이례적인 최고 시속 120km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시나가와와 요코하마 사이를 불과 16분 만에 끊어버렸죠. 이런 고속주행과 촘촘한 배차를 유지하려면 아주 엄격한 룰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선두차 동력차 편성, 이른바 M차 편성 원칙입니다. KQ는 열차 위치를 파악하려고 레일에 직접 전류를 흘려보내는 궤도회로 방식을 씁니다. 열차가 들어왔다는 걸 안정적으로 검지하기 위해 맨 앞 차량을 전동기가 달린 동력차로 고정한 겁니다. 그래서 선로에 들어오는 모든 열차의 선두차를 동력차로 두도록 원칙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다른 회사 차량이 직통운전으로 넘어올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호 제어 하나 보고 고집했던 이 룰이 훗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019년 가나가와 신마치역 근처 건널목에서 시속 120km로 달리던 쾌속 특급이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럭은 형체도 없이 박살났고 열차도 탈선했지만 놀랍게도 승객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력차인 선두차의 무거운 중량 덕에 충격 흡수와 차체 안정성 측면에서 피해 확대를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차량 자체만 봐도 KQ의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붉은 바탕의 하얀 띠, 빨간 전철은 회사를 상징하는 애칭입니다. 역간 거리는 짧고 배차 간격이 빡빡하다 보니 편성의 동력차 비율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잡아버렸고 덕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속과 감속 성능을 갖췄습니다. 여기서 차량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녀석들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온 2100년과 1000형 초기형입니다. 독일 지멘스사에 GTO VVVF 인버터를 달았는데 열차가 출발할 때 모터 출력을 높이면 마치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듯한 자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철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동음 중 하나가 된 이 소리 덕에 도레미파 인버터, 노래하는 전동차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죠. 지금은 부품 노후화 때문에 전량 일본산으로 교체돼서 그 노래를 들을 순 없지만 KQ를 상징하는 낭만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1998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도입한 2100형은 KQ의 플래그십입니다. 승차감 좋은 투도어 크로스 시트 차량인데도 특급 요금 한 푼 안 받고 최고 등급인 쾌속 특급으로 굴렸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편안하게 앉아 120km로 질주하는 붉은 열차, JR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KQ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KQ도 노선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하네다 공항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이죠. 1998년 KQ 공항선이 공항터미널 지하까지 직접 연장 개통되면서 판이 뒤집힙니다. 도쿄 도심과 공항을 잇는 가장 강력한 대동맥이 뚫린 겁니다. 이걸 기점으로 도영 아사쿠사선, 케이세이, 호쿠소, 시바야마 등 무려 5개 사업자와 상호
무단직결 운행을 돌리며 하네다와 나리타를 한 번에 잇는 거대한 광역 네트워크를 완성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의 심장이 바로 KQ 가마타역입니다. 본선과 공항선이 갈라지는 곳인데 예전엔 평면교차랑 열악한 건널목 때문에 상습 지연의 주범이었습니다. 하코네 역전 경주 때는 마라톤 선수가 지나간다고 열차가 멈춰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죠. 결국 KQ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2012년에 2역을 3층짜리 거대 고가역으로 재탄생시킵니다. 2층 상행선과 3층 하행선을 완벽히 분리해놓고 본선 열차와 공항선 열차가 입체적으로 교차하면서 요코하마에서 온 열차가 가마타역에서 스위치백을 통해 공항으로 들어가는 운행까지 동시에 돌립니다. 선로 구조가 기형적일 정도로 복잡하고 거대해서 철도 팬들 사이에서는 가마타 요새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가나자와 분코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12량 열차를 눈 깜짝할 새 8량, 4량으로 분할 병합하는 묘기 역시 이들의 경이로운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죠. 이렇게 노선이 얽혀있고 배차가 빡빡하면 사고나 지연이 생겼을 때 보통 전 노선 운행을 일단 중단하는 게 다른 회사들의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정시성과 회전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KQ는 전혀 다른 야성적인 방식을 씁니다. 철도 팬들 사이에서 이른바 이토케 다이아, 직역하면 1단가라 다이아라고 불리는 독특한 운전 정리 방식이 있습니다. 요코하마 부근에 장애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죠. KQ는 무작정 열차를 세워주는 대신 카마타든 가와사키든 갈 수 있는 데까지 일단 선행 열차들을 출발시키고 봅니다. 달리는 도중에 사령실에서 실시간으로 목적지를 미정으로 바꾸거나 임시 종착역으로 꽂아버립니다. 역 승강장에선 영무원들이 화이트보드를 들고 나와 행선지를 고쳐 쓰고 승무원들은 무선 교신을 주고받으며 즉각적으로 운행 패턴을 재조정합니다. 앞에 열차가 밀려서 선로 한가운데 정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승객을 한 정거장이라도 더 목적지 방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시스템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전사령, 기관사, 차장, 영무원들의 고도로 숙련된 경험과 아날로그적인 팀워크가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가능한 궁극의 운전 정리 방식입니다. 현재의 KQ는 과거에 무모할 정도의 스피드 경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정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ATS 기반의 고도화된 보안 체계를 확대 적용하며 시속 120km 고속주행 환경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철저히 담보하고 있죠. 여기에 도쿄 도심의 핵심 관문인 시나가와역 대규모 개량 공사도 추진 중입니다. 고가도로 형태인 역을 지상으로 내리고 주변을 입체 교차화하는 공사인데 이게 완료되면 다이아 지연의 고질적인 원인이던 야스야마 철도 건널목이 마침내 사라지면서 운행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1898년 가와사키의 짧은 궤도에서 시작한 작은 전차가 1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거친 간토의 철도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날카롭게 벼려왔습니다. 거대 자본과 국철이라는 장벽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표준계 위를 특유의 모터음과 함께 질주해온 붉은 자체 카마타 요새라는 심장을 거쳐 이토케 다이아라는 유연함으로 쉼없이 위기를 돌파하는 KQ의 모습은 단순한 여객 수송을 넘어선 철도 운용의 예술입니다. 자신만의 철학과 속도를 끝내 증명해낸 KQ의 붉은 질주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일본 철도의 역사 속을 쉼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재밌는 철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